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오늘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대결하기 전에 지금 뭐 워낙 뉴스가 많아서 투자자들은 가장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코스피는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외적인 변수가 있으니까 예상은 했던 반대 그래도 2060선은 잘 지켜내고 있고 어제 말씀하셨던 그 지지선이죠. 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끝물이냐 이게 네. 궁금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앞으로 네. 시장 어떻게 되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거기서 지표 자체가 얘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달도 차면 기운다. 또 달이 다 없어져요. 예, 여러분들 달 없는 그런 날도 있죠. 예, 달이 없어지면 다시 또 슬슬 차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지난 그 8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저점을 쳤던 그런 그 자리처럼 지금 중국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상해 B 지수가 월봉상으로 2005년도에 찍었던 그 저점을 지금 다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 중국은 이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차트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가 지금 2005년도 자리예요.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 월봉상으로 여기를 터치를 했는데요. 이 지수가 이 하단 쪽에서 여기를 벗어날 확률은요. 거의 그 0.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0.005%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런 정도의 그 확률밖에 안 되는 여기를 지금 부딪혀서 밀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상해 비지수인데요. 따라서 과거에 이 중국이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턴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바로 중국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대규모 이제 설비 투자나 건축 투자나 이런 걸 하면서 과거에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조선이나 철강이나 화학 종목들이 그 큰 종목들 포스코 같은 종목도 10배씩 올랐던 그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긴 한데 조만간에 중국도 이제 구조조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 보면은 수술에만 집중하면서 환자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환자의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또 체력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약물 투여를 하게 되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수술하는 것과 같은데 일부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여기서부터는 조만간에 지금 사실은 미국과 유럽은 양적 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미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일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그 강도 자체는 별로 크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 판단은 조만간에 이제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협상 타결, 그러니까 최종 단계 협상 타결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재선에 성공한다 그래도 대선 소위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도 제 판단으로는 완전한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1단계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 달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다큐멘테이션 문서화 작업도 이미 거의 다 끝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그 문서 작업의 진두지휘하고는 미국의 리더 누구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큐시너라는 분이죠. 그래서 그러고 지금 추가적인 관세 부과와 관련 15일로 예상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협상 당국자인 뭐 커들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전부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1차 협상이 진행되면 휴전 협정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던 두 나라 사이에서 바로 그냥 뭐 평화협정이 체결될 일이 없습니다. 첫째는 시즈파이어로 해서 정전협
업종이 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휴전 업종이 또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그 단계 가서야 비로소 평화 업종이 체결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도 사실은 지금 휴전 업종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업종으로 전환시키자라는 게 지금 몇 년 걸렸냐면 아직도 아무리 70년 가까이 걸렸는데 아직도 지금 평화 협정으로 체결을 못한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은 기본적으로는 베이스먼트가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 빠졌다가 낙폭을 줄인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 증시도 보시다시피 낙폭이 더 안 커져요. 네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지금 안 빠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은 보합 정도 언저리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만약 중국의 지수가 차트 잠깐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이 자리가 부러진다. 부러져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 중국 경제고 뭐고 시스템 다 박살이 납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우리가 겪었던 IMF 같은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뭐 중국이 IMF 간다라는 그 루머도 있고 막 합니다만은 우리도 90년대 벌써 93년, 94년에 우리도 이제 당시에 중화공업 및 경공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고 이미 한보철강이나 기아차 이런 부분, 대우 이런 것들은 거의 그 부도 직전까지 몰려 있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도 많은 중소형 그 회사들, 기업들은 이미 막 소위 부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기업이 부도 난다고 해서 바로 그게 소위 국가 부도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 당시 5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한국보다는 사정이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간에 달러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중국은 뭐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항상 생각을 할 때 시황을 볼 때 극단적인 시황은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네. 바라고 외국인들도 오늘 수급 상황의 변화를 보면 그 풋옵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또 콜옵션도 매도하지만 보통 이제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같이 매도하는 이유는 지수가 이제부터 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니까 그런 점도 함께 보면서 오늘 지금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이는데 마치 뭐 제가 이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10시 반에 시작되는 미국 증시의 반응을 이제 보면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네네네. 중국 증시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낙폭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은 지금 미국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하려면 스스로 이제 소위 환자의 수술을 하더라도 뭐 소위 건강 상태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장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생각하시면 시황이 틀려요. 마치 지난 8월 중순에 그랬었죠. 근데 거꾸로 그 자리에서 올라왔고요. 8월 중순에 찍었던 그 자리, 한국 지수가 찍었던 자리랑 지금 그 상해 비지수가 터치하고 있는 자리랑 거의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뭔가의 변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중국 증시와 좀 연동이 되는 우리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시장을 짚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먼저 숲부터 봤으니까 이제 나무를 좀 보겠습니다.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하죠. 8강전입니다. 홍기남님 오늘 위닉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위닉스 그리고 김종구님은 썬데이 토즈를 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위닉스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테마가 워낙 겨울철에도 강하고요. 김종구님의 썬데이 토즈는 모바일 게임 제작 그리고 서비스 업체입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지금 자리에서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종목들 두 종목이 붙었고요. 썬데이토즈는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쪽 그 위닉스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주식은 과거에 대한 게임 또는 현재의 게임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게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건데 봄철 되면 또 미세먼지 잔뜩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여름에 쓸 거니까. 그리고 털옷은 언제 삽니까? 털옷은 여름에 사야죠. 그래야 싸다. 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과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흐름인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는 어차피 오게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썬데이토즈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두 종목의 승자는 두 종목 모두 좋은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괜찮지만 위닉스를 그래도 앞으로 확실하게 오게 될 것이고요. 또 실적도 받쳐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고 이 환경산업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거에 생각했던 이제 미세먼지 하면 이제 네거티브 테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공기를 마실 그 권리가 있고요. 또 중국인들도 이제 성장 일변도의 그 환경을 파괴하는 형태의 성장은 이제 지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환경산업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할 거고 그쪽에도 미세먼지를 제거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소비라든지 투자 늘어날 것이라고 봐서 위닉스는 큰 그림에서 네. 중국 관련주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이제 상장 산업이 몇 개 없어요. 중국은 앞으로 10년간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IT 산업하고 환경 산업만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위닉스를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항상 이맘때 있으면은 미세먼지 테마주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가 이겼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메디포스트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이미 뭐 장 열자마자 급등을 했습니다.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임상 3상 승인이라는 뉴스가 이미 노출이 된 됐죠. 상황이고요. 전석봉님, 뉴를 오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드라마, 영화 같은 신작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종목? 네, 뭐 일단 두 종목 모두 그렇게 썩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 남극 주민입니다. 두 종목 모두. 그리고 메디포스의 그 관절염 얘기는 제가 그 얘기만 한 10년 이상 들은 것 같고요. 많이들 이제 그 기대는 많이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임상 실험을 성공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어제 올랐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라는 건 성과를 내는 데는 못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바이오 섹터 쪽의 경우에도 3년 이상 대시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부터 저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상투친 섹터는 안 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메디포스도 올라오다 저항선에 가볍게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HLB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HLB요. 네. 삼상을 성공했다고 하는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상투 근처니까 이 종목은 대상투 근처니까 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기 20만 원에 있던 게 지금 10만 원 됐거든요. 네. 깔끔하게 네. 한 달 반 만에 여기가 이제 저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아래로 주저앉을 건데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빅뉴스들이 임상 상승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도 올라왔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메디포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역시 이 상투친 섹터 대장주가 상투쳤다면 이제 이쪽은 개별적인 재료만 유효하기 때문에 반짝 그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 거기서 더 못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되신 분들은 차익도 잘 하시고 네. 또 익절을 잘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디포스는 이제 승자가 되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두 종목의 승자는 뉴를 뉴로.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남극에 가서 지금 얼음굴에서 고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두 종목의 승자는 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뉴로 꼽아주셨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이번에 뭐 승인 소식이니까 다음에 성공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윤현민 팀장 오늘 슈프리마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바이오 인식 전문 기업입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추천해 주셨고 코리아 서키트 곽영훈 부장의 추천주는요. SLP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적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인데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코리아 서키트가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그 슈프리마의 경우에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슈프리마의 경우에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아주 이 종목이 아주 그 차트나 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나오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따라갔던 사람들 아예 그냥 그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트나 뭐 여러 가지로 시세 움직임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서 그래서 펀더멘탈이 되고 업황도 좋은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의 자리는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종목이라고 봐서 코리아 서킷을 승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오늘도 상승 흐름을 어제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 KMW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 조금 이제 매니저님께서는 우려스럽게 바라보신 종목으로도 많이 언급이 나와서 지금의 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염승환 차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주들 왕희 부장의 방안으로 투심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었죠. 오늘도 탄력은 보여주고 있네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일단 KMW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상투친 종목은 제가 관심 안 갖는다. 왜냐하면 실적은 주가보다 이렇게 후행합니다. 지금도 이 종목이 실적이 좋다고 아마 리포트가 나오든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10년 대상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투친 종목은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탄력 약해요. 잘 못 올라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5G라고 하는 트렌드는 맞지만 이 종목은 이미 20배 오른 종목입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5G나 뭐 이런 쪽의 통신 장비라고 하는 것이 아예 뭐 완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라면 모르겠는데 소위 업황을 따라서 가는 종목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KMW가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삼성전자만큼의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상투친 종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게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종목 5만 원에서 30만 원 가서 6배 올랐는데요. 이 대형주가 6배 정도 오르면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오늘 왕희 부장이 오늘 방한한다는 소식으로 관련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네. 참고로 잠깐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오늘 시초가에 오른 척 하다가 보세요. 여기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죠? 털어내네요. 네, 그죠?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뉴스 나오면서 정확하게 기다렸던 저항선. 여기에 이제 항구거든요. 항구로 올지 아니면 다시 남극 대륙으로 가서 얼음굴 속으로 갈지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테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무슨 펀더멘탈 주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산업들도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애들은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얼음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좀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 엔터도 그런 면에서 봐야 되는데 단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종목은 여기가 뭐 대상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 KMW는 적어도 뭐 10년 대상투를 쳤다라고 보면 이 인터내셔널은 그냥 오르긴 올랐어도 뭐 대상투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 개선은 좀 된다고 하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4강에 진출하는 네 종목은요. 첫 번째 확실한 테마, 미세먼지 테마주인 위닉스 승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뉴, 대진운이 좀 좋았죠. 그리고 코리아 서킷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4강 대결입니다. 위닉스와 뉴예요.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이 두 종목은 중국 관련해서 계속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거고 장기적인 뷰가 안 좋기 때문에 뉴가 승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위닉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닉스가 결승 후보 종목으로 우승 후보 종목으로 진출을 했고요. 코리아 서킷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중에서는 어떤 게 이길까요?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앞으로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10년 구조조정 속에서 산업적 관점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1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섹터는 결국 IT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코리아 서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코리아 서킷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두 종목 위닉스 그리고 코리아 서킷입니다. 우승 종목을 한번 가려볼까요? 네,
이 위닉스는 이제 확실하죠. 내년도 네. 미세먼지 바닥도 지금 나온 상태고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인데 코리아 서킷은 최근 들어서 한 200% 올랐죠.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자리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종목은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 매도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면서 보시다시피 음선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이게 한때 53,000원 정도를 터치했던 삼성전자가 빠져가지고 지금 49,0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부터는 이 언저리 48,000원 레벨 언저리부터는 지선이 있어서 반전 시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지금 잘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연관했던 그런 기술주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기술 섹터들이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반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혁신성을 보여주겠지만 그렇다 하도 그 섹터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최근 지수가 빠지는 동안 얘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이 조만간 나와서 반전이 되면 얘는 또 쉬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승 종목은 확실한 이제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벤트와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 총선 시절이 되면 이제 각 후보자들이 미세먼지를 뚫고 열심히 또 선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나 다 얘기하겠죠. 네, 주변에서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달라. 근데 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미세먼지를 해줄 방법은 없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강한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정책적인 규제나 또는 그런 산업에 대한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포함한 정책들이 입안될 거라고 봐서 위닉스를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바로 미세먼지 대표적인 종목 위닉스를 정해주셨습니다. 가격 한번 잡아볼까요? 네, 가격은 매수가는 지금 뭐 24,600원 현재가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닉스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고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위닉스였습니다. 자, 무료 방송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네, 오늘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물 매도가 현재 이제 2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음 주에 한국에는 선물옵션 만기가 있고 또 뭐 세계적으로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이 스탠스 자체는 어쨌든 뭐 현물을 좀 밀고는 있습니다만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가 함께 나오고 있고 또 풋옵션에 대해서 기관 매도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2060선 정도 전후는 이제 볼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이 중요한데 변곡의 중심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협상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키워드가 아니라 중국의 어떻게 구조조정을 펼치고 그걸 위해서 그 경기부양책을 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투자 전략 앞으로 장이 사실은 구조조정기에는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종목별 투자 전략과 그리고 지수가 안 가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태바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잠시 후 11시 10분에 무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